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을 직접 불렀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그는 GTC 2026 기조연설이 끝난 뒤 2시간짜리 기자회견에서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혁명을 건너뛰고 AI 혁명으로 바로 점프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한국에게 매일 말하는 것이다. 매일. 그는 매일 이 말을 한국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경고인지 격려인지 아니면 러브레터인지 오늘 그 진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파트. 한국이 놓친 혁명의 이유. 한국은 산업혁명의 우등생이었습니다. 철강을 녹이고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찍어냈습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 불과 4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기적. 그 중심에는 항상 제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 인터넷 혁명이 터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차고에서 구글이 탄생하고 대학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이 만들어졌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새로운 공장이 된 것입니다. 그 시절 한국 기업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더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고 더 얇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더 빠른 배를 설계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젠슨 황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조업은 단계별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다. 빠르게 만들고 망가지면 고치면 된다. 이것은 기술 차이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이 IT 혁명에서 뒤처진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주의와 제조업의 DNA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빠르게 만들고 고장나면 업데이트하는 실리콘밸리의 방식은 한국의 제조 문화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 차이가 미국이 IT 혁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2파트. 그런데 게임이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그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젠슨 황은 말합니다. 오픈크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AI 시대에는 소프트웨어를 코딩할 줄 몰라도 됩니다. 자연어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컴퓨터에게 명령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냅니다. 웹사이트를 짜달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공장 설계를 해달라고 하면 설계해줍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더 이상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젠슨 황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IT 혁명 시대에 한국이 놓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었습니다. IT 혁명 시대에 한국이 놓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진입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업의 천재성입니다. 바로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업의 천재성입니다. 젠슨 왕은 그 천재성을 AI와 결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로보틱스 산업의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3파트. 메모리 전쟁. 삼성과 하이닉스의 운명.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AI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젠슨 황은 기자회견에서 메모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장기 기억 모두를 필요로 한다. 인간의 뇌처럼 AI도 여러 층위의 기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HBM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메모리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3E로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이 되면서 주가가 치솟았고, 삼성전자는 HBM4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은 다른 메모리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에 LPDDR4, 베라 CPU에 LPDDR5, 그리고 다음 세대 로사 CPU에는 LPDDR6가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LPDDR, 즉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메모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AI가 확산될수록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라 엣지 기기, 자동차, 로봇, 스마트폰 등 모든 곳에 AI가 들어갑니다. 그 모든 기기에 LPDDR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LPDDR 시장에서도 세계 최상위 공급자입니다. HBM 서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선점 효과를 유지하려 하고 삼성전자는 격차를 좁히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LPDDR6 시장, 즉 AI가 모든 기기로 확산되는 시대의 메모리 전쟁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핵심에 서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메모리 산업은 끝났다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LP단은 파산했고 수많은 D랑 업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 2달러 74센트였던 마이크론 주가가 17년 뒤 165배 올랐습니다. 망한다고 할 때 버텨낸 자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그 최강자 자리에 있습니다. 첫 파트, 로보틱스, 한국이 모르는 한국의 패. 젠슨 황이 한국에게 말하는 진짜 비밀은 로보틱스입니다. 그는 AI 기술과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천재성을 결합하라고 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결합.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바로 그 역량입니다. 현대 로보틱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은 단순한 기술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제조업의 DNA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습니까? 산업용 협동 로봇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즉 인간 옆에서 함께 일하는 로봇은 AI가 탑재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여기서 젠슨 황이 말하는 물리적 AI, 피지컬 AI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가상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AI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고 일하는 AI. 로봇이 바로 그 피지컬 AI의 몸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아이삭 로봇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옴니버스. 이것들은 로봇이 실제 세상에 나오기 전에 가상으로 수백만 번 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훈련된 AI를 탑재한 로봇 몸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 제조업이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젠슨 황은 말합니다. 로봇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노동력 공백을 채운다고. 전 세계가 고령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인구가 줄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들 능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5파트. 투자자가 봐야 할 세계의 문.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가 커질수록 메모리 수요는 폭발합니다. 젠슨 황의 말처럼 AI 수요의 99%가 신규 수요라면 메모리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수요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과 LPDDR 두 전선 모두에서 핵심 공급자입니다. 두 번째 문은 로보틱스입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들. 로보틱스는 AI 소프트웨어를 현실 세계로 구현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 구현에는 정밀 제조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문은 AI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가 네비우스에 2조 9천억 원을 투자하며 AI 네이티브 클라우드를 직접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AI 인프라 시장이 기존 빅테크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GPU는 비용이 아니라 생산 설비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기계를 사듯 AI 기업들은 GPU를 삽니다. 이 세 개의 문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6파트, 황이 보낸 진짜 메시지. 마지막으로 젠슨 황의 발언 하나를 다시 곱씹어 보겠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어라. IT 혁명에서 뒤처졌다는 열등감, 구글도 없고 애플도 없고 메타도 없다는 자조. 젠슨 황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과거가 지금의 강점을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문화가 IT 혁명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AI 혁명에서는 오히려 날개가 됩니다. 단계별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집요함이 정밀한 로봇을 만드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끝났다고 했을 때 버텨낸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카메라를 죽인다고 했을 때
렌즈와 센서를 만들던 기업들이 스마트폰 부품의 핵심이 됐습니다. 산업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사실은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신의 순간에 올라탄 자가 다음 세대의 승자가 됩니다. 젠슨 황은 지금 한국에 그 순간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응원단이다.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한국의 응원단을 자처했습니다. 이 말을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듣는다면 이 영상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는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AI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그는 이미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AI는 기존 산업을 효율화하지 않습니다. 아예 새로운 경제를 만듭니다. 젠슨 황이 한 말입니다. 그 새로운 경제의 한 축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로, 로보틱스로, 정밀 제조로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혁명이 왔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따라잡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IT 혁명에서 우리는 뒤처진 자였습니다. 세 번째 AI 혁명에서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